제가 전직 대한항공 승무원으로서 아시아나 승무원들의 서비스가 더 좀 진심이 느껴졌다? 여러분들이 승무원 준비를 할 때도 진짜 중요한 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또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번에 신혼여행 올 때 아시아나를 타고 왔거든요. 비즈니스를 타고 싶었지만 너무 비싼 관계로 다음 기회를 노리고 저희는 아시아나에서 그 좌석에 추가 요금 내면 탈 수 있는 이코노미 스마티유 그 좌석을 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장거리로 아시아나를 탄 건 처음이었는데 승무원분들이 제 주관적으로는 대한항공 승무원분들보다 더 친절했어요. 물론 그 비행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제 두 항공사 모두 다 굉장히 친절한 항공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전직 대한항공 승무원으로서 아시아나 승무원들의 서비스가 더 좀 진심이 느껴졌다?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좀 아는 게 이제 대한항공은 워낙 서비스 해야 될 품목들이 많아요. 서비스 순서도 더 복잡하고 근데 아시아나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간소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메뉴의 가짓수라든지 그리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간소화가 되어 있어서 그 업무 로드가 좀 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할 때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승객들에게도 좀 더 말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있는 게 아닐까. 상대적으로 대한항공은 한 승객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좀 딜레이가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심리적으로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좀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좀 덜 친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기계적인 면이 있다면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고 빨리 이분 이제 응대하고 다음은 빨리 하고 이 많은 거를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친절한 말투는 유지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뭐 물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그냥 물만 갖다 준다거나. 근데 아시아나 승무원분은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안대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대만 필요하세요? 혹시 귀마개는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수면을 취하려는 목적이라는 거를 딱 이제 인지를 하시고 귀마개까지 같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한항공에서 한창 신입 시절 빼고는 그렇게까지 이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사소한 거지만 그렇게 한 분 한 분 한 승객 한 승객 그렇게 챙기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저도 제가 승무원을 했을 때 좀 덜 친절하지 않았나 막 그런 반성을 했어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릇이 뜨거우니까 식사 서비스 할 때도 이제 보통은 손님들한테 이렇게 전해줘서 손님분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승무원분이 뜨거우니까 제가 직접 놔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놔주신다거나 저희 맨 옆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빈 테이블에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저분은 진짜 칭송 레터를 써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의 과중 이런 것들이 아시아나가 좀 더 덜하기 때문에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고 더 친절한 서비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대한항공 동기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항공은 일단 아시아나에서 경력직으로 이직을 한 언니들이 저한테도 너무 대한항공이 할 일이 너무 심하게 많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너무 바쁘다고. 이 웨이크메이크 팔레트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파리에서 제가 몽주 약국에 가서 쇼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뷰티템들. 근데 뭐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제 승무원 하면서 많이 가봤으니까 뭐 다 잘 알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승무원들이 비행으로 유럽 국가를 좀 가기는 하지만 체류 시간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여행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봤자 이제 숙소 근처에서 도심으로 나가서 그냥 잠깐 둘러보고 오는 정도?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가 승무원 할 당시에 한 딱 12시간 정도? 내가 이제 잠도 자야 되잖아. 비행도 해야 되니까.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딱 반나절 정도? 그 정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승무원들이 막 곳곳을 잘 알진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한 지 좀 됐잖아요. 저는 24살 때 취업을 해서 지금 제가 이제 31살이고 곧 있으면 32살이 되니까 만으로 7년 정도 진짜 사회생활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20대 때부터 했던 뭐 재테크나 뭐 어떻게 돈 관리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봐서 그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20대 때는, 그러니까 승무원 일할 때는 20대 사회초년생 치고 꽤 많은 월급을 받았었잖아요. 그 당시로 따지면 더 큰 돈이었는데, 근데 그때 저는 한 달에 제가 150만 원씩 저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150만 원을 매달 보냈어요. 25살 때부터. 그렇게 해서 엄마가 돈을 모아주겠다고 해서 150만 원씩 엄마한테 이제 매달 보내고, 나머지 50만 원도 제가 한 200만 원 정도 저축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토탈? 제가 따로 저축하는 게 한 50만 원 정도? 그때는 카드값이 많이 써봐야 100만 원 뭐 초반 이 정도로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고 싶은 거, 뭐 쓰고 싶은 거 다 쓰고도, 왜냐면 제가 이제 본가에서, 제 본가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본가에서 이제 다 뭐 먹을 거 뭐 다 해결했고, 부모님한테 그때 용돈을 한 30만 원 정도 드렸었어요, 매달. 근데 이제 그거 제외하고는 제가 식비, 뭐 생활비가 전혀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아무리 써봐도 한 달에 한 200만 원 넘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 사이로 좀 유동적이었지만 꼬박꼬박 저축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한항공이 코로나로 휴직에 들어갔을 때 제가 모아둔 돈으로 쇼호스트 학원비를 냈었죠. 학원비가 좀 비싸거든요. 3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방송인 직업이다 보니까 얼굴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뭐 피부과 시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의상비 이런 것도, 뭐 메이크업비 이런 것도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대한항공 다니면서 모아둔 돈으로 목돈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잘하게 들어가는 그때그때 시험 볼 때 뭐 헤어 메이크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코로나 때 대한항공에서 휴직 수당 기본급 한 180만 원 정도 매달 줬던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충당을 했었죠. 그걸로 충분히 좀 풍족하게 그때 당시 이제 합법적 백수로서 충분히 이제 합법적으로 좀 풍족하게 그래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저는 이제 20대 중후반 그 정도에는 일을 하면서 번 월급을 그냥 꼬박꼬박 저축을 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대한항공에서 우리 사주를 직원한테 좀 판매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회사가 엄청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캐시가 필요해서 이제 그 돈을 직원들한테 이제 충당을 하고자 우리 사주를 굉장히 싸게, 뭐 그 당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뭐 원래 거래되던 가격이 뭐 2만 원 후반대였다라고 하면 18,000원? 이 정도에 우리 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모아놨던 돈으로 한 우리 사주를 1,5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풀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살 수 있었던 최대의 수량을 샀고, 제가 생각하기에 2년 뒤에 코로나가 이제 종료가 되지 않을까? 그럼 종식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쯤에는 좀 가격이 올라가겠지?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 사주를 그때 풀매수를 했었고, 제가 그 풀매수하고 나서 1년 뒤에 공교롭게도 이제 쇼호스트로 이직을 하면서 퇴사를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가격이 좋을 때 그거를 팔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시세 차익을 먹었죠. 그래봤자 뭐 인생이 바뀔 정도의 드라마틱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그렇게 좀 수익을 올려봤었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진짜 주식 투자에 귀재세요. 나이 70대에 좀 주식 투자로 돈을 좀 버셔가지고 할머니 치고 정말 큰 돈을 버셔서 그 유전자를 이어받아 나도 좀 재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당시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LENC 이런 주식들을 조금씩 사모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되게 안 좋았어요. 되게 많이 이제 하락을 해서, 삼성전자는 사실 본전에서 크게 차이 안 나게 팔았고, 하이닉스는 조금 먹고 팔았고, 그리고 DLENC는 반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반토막에 그냥 팔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주식 투자에 득과 실도 경험을 해봤다.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도 해봤고, 근데 주식 투자를 제가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고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했던 게 작년 초였거든요. 제가 이제 쇼호스트를 이직하면서, 쇼호스트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처음 말을 하는 건데, 쇼호스트는 승무원보다도 돈을 잘 벌어요.
이게 뭐 회사마다 차이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자기 실력에 따라서 조금 좌우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쇼호스트가 일반 이제 대기업 직장인보다는 일반적으로 방송을 좀 많이 한다라고 하면 뭐 프리랜서고 방송인이다 보니까 되게 한 달에 받는 소득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제가 미리 좀 투자 공부를 해서 이런 내가 월급 받는 걸 잘 불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식 투자 책도 한 4권? 막 이렇게 읽었었어요. 뭐 왕초보 주식 투자, 뭐 그리고 부동산도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 관련 서적도 2권 정도 읽고 그렇게 해서 차차 공부를 시작해 나갔죠. 그래서 제 꿈이 그 당시 2023년 초에 제가 세웠던 목표가 3년 내로, 그러니까 2026년까지 서울에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소형 아파트, 조금 서울 시내 가격대가 저렴한 아파트를 제가 모은 돈으로 갭 투자를 해서 마련을 해놔야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던 시즌이었어요, 부동산이.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려 나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2차전지 주식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해서 한때 2차전지주가 날아갈 때는 막 제가 수익이 몇 천만 원 단위도 나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 내려갔어요. 다 폭락을 했지만 언젠가 좋은 날 오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나름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꿈을 이루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번 소득과 그걸로 이룬 건 아니고 제가 그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이제 남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이루긴 이뤘는데 좀 내가 생각한 방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생각을 하니까 이루어지긴 했다. 물론 그런 사실을 저는 모르고 만났습니다만 20대 때 꼭 알아야 할 재테크 꿀팁. 일단 처음에는 저축을 해라.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좀 덜 쓰고 미래를 위해서 돈을 좀 확보를 해놓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20대 때 이제 처음으로 내가 그래도 한 달에 알바했을 때는 그래봐야 몇십만 원 단위인데 이제 꽤 큰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 동기들 중에서도 그 돈을 막 그냥 다 써버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다 써버리는 경험도 뭐 그때 아니면 못하니까 어느 정도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좀 더 미래를 바라보고 인생을 길게 본다면은 돈을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저축을 해놓는 게 좋다. 그래야 저처럼 이제 이직을 하고 싶고 큰 돈이 들어갈 일,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부담 없이 걱정 없이 예산을 투자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승무원 준비를 할 때도 진짜 중요한 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까지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내가 얼마까지 언제까지 이 기간 동안 이 예산으로 버틸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내가 공채를 몇 번 지원하고 이런 게 딱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도전을 했지만 부득이하게 뭐 나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꿈을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얼마간의 기간 동안은 이 예산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든 내가 알바를 해서 벌든 버틸 수 있겠다 라는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지 학원비나 뭐 과외비나 뭐 헤어 메이크업 비용이나 이런 것도 그 정해진 예산 내에서 좀 조율하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든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승무원 준비를 그냥 해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산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이 승무원 준비에 어느 정도 비용을 쓸 것이며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나한테 모은 돈이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인지, 내가 몇 살까지 이렇게 백수로 준비생으로 있어도 우리 집 경제에 타격이 없는지 이런 거를 세우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리 여행 3일차 나가보겠습니다.